따라서 개정 후 건축법의 도로관리대장은 제가 보니까 이거 보면 이제 봅니다.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용인에다 땅을 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를 어떻게 되냐 해서 땅 주인에게 사용수납을 받아라 해갖고 땅 주인에게 사용수납을 받아서 갖다 주라 했더니 하루는 오더니 저한테 그러다 강의 시간에 오더니 교수님 말씀대로 땅 도로 사용수납을 받아서 갖다 줬더니요. 담당자가요. 인감증명 한 번 더 받아오라 그래요. 뭔데 그랬더니 지금 다시 말하면 사용수납을 받아온다는 해서 건축허가를 내준 게 하나가 있고 땅 주인한테 이것도 받는 겁니다. 아래 부분을 건축법 45조에 따른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합니다. 지정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에 따른 도로로 인정됩니다. 여기다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 첨부해 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건축허가를 땅 주인에게 사용수납을 해준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 땅을 도로대장에 올려준다는 인감증명 하나, 두 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2011년 5월 30일 이후부터. (4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3조 적용 제외입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 밑에 두 번째가 중요한 겁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련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 3항에 따른 지구단위 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읍이나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 건축법 44조부터 45조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기 일본은 무조건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문화재나 철도 역사 같은 경우는 무조건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거고, 두 번째는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 44조와 4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것만. 그러면 44조, 45조가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이죠. 아까 도로와 대지의 관계가 뭐였었죠?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법상 도로가 접해야 된다. 이거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로를 지정, 내가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해서 건축법상 진입도로를 만들 땐 사용수납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사용수납을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되고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해서 진입도로를 하더라도 사용수납을 안 받아도 된다. 언제? 동이나 읍이 아니죠. 면내 리죠. 면내 무슨 면 리다 이거.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면 무슨 리 지금 그러면 전원주택 지어서 건축허가 내주고 하는 게 많죠. 그러면 거기에 전원주택 지은 거 도로 없이 지었어, 있이 지었어. 그러면 건축법에서는 없어도 된다고 그랬는데 왜 그거 다 건축법상 도로 만들었어? 다시 말하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 필요에 따라서 담당자가 이건 안 해도 되겠다 할 때 주관에 의해서 안 할 수 있는지 무조건 안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당자의 주관이 상당히 넓죠. 왜 그렇죠? 집이란 것이 지어졌고 도로라고 만들어진 것은 지금 대한민국이 만들어져 몇백 년을 이루어왔죠. 건축법이 이제 겨우 5, 60년 됐죠. 그런데 그 5, 60년 이제 된 것을 가지고 몇백 년 내로 와서 만들어진 도로를 일률적으로 다 적용하기에는 법이라는 것이 국민의 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규제하려고 만들고 못 살게 굴려고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규제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땅 주인한테 허가를 내줬을 때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는 것을 규제를 하는 것이지 땅 주인 자체를 규제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공용 목적으로 써야 되니까 그렇게 허가를 받았을 때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는 것을 방지하자는 목적인데 일률적으로 다 정해버리면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규제 일반도가 되기 때문에 담당자의 주관이 어떤다 이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법에서도 마찬가지로 법이 있고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조례가 있고 담당자의 주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담당자의 주관이 가장 많이 결정이 된 것이 건축법상 도로.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도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담당자가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담당자가 안 해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문서로 요청을 깨뜨기. 일단은 제일 먼저 보면은 일단은 설득을 한번 해보는 거고 설득이 안 될 때는 그 담당자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판결문이에요. 이거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님을 설득을 시켜서 판사님이 판결문으로 어떤다? 이렇게 해줘라. 이렇게 만드는 그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 담당 공무원이 만약에 퇴소하게 되면 뭐 이렇게 그 벌점을 받는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있긴 있나요?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송을 했을 때는 판결이 나잖아요. 판결이 나면 소송비용은 각자가 분담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졌다고 해서 담당자한테서 소송을 할 수 있는 비용을 하는 게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겠죠. 먼저 번에 우리 그 수강생이 이제 서산에 낙찰받은 건지 이제 농지인데 건물이 있거든요. 근데 농지증을 해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나는 소송한다. 소송을 했는데 소송을 했더니 이제 그쪽에서 그 서산에 있는 그 공은 변호사가 같이 붙어갖고 먼저 번에 봤더니 예전에도 그것이 경매로 나왔어 갖고 소송을 해서 그거는 그 농지증이 필요하다. 그 판결문 받은 게 있더라고. 그 판결문을 받으러 어떻게 한다?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변호사 사지 않고 법무사를 사서 소송을 해갖고 결국은 그거는 그 나중에 원상 복구를 하는 조건을 해줘야지 경매로 나온 것을 안 해주면 안 된다 해갖고 우리가 판결문을 갖다가 우리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냥 담당자가 그 농지증을 해주면서 그 소송 비용에 관한 소송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우리 이제 수강생한테 물어봤어. 그거는 우리가 더 이상 소송은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송에서 지면은 그 소송 비용을 다 물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는 조금 그 담당자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겠죠. 행정심판은 어떻습니까? 행정심판도 여러 번 해봤는데 네. 이제 행정심판을 잘 안 하거든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 좀 뭐 편견을 가진 거 아니냐 이럴 수가 있는데 네. 행정심판은 이제는 개편을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번에 내가 이런 겁니다. 잡아보면 이걸 이제 행정심판을 했던 겁니다. 지목이 농지예요. 네. 그런데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사실상 대지야. 그래서 이제 농지증은 없이 건축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기 위해서 내가 뭘 한다면 그거를 사실상 건축물이 있으니까 그 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지목을 어떤다? 대지로 바꿔달라 하고 지적과에다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적과에서 뭐냐면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농지 전용 부담금은 안 내도 되지 않느냐 이거야. 뭐냐면은 농지 전용을 할 때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는 것이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건물이 지었잖아요. 건물을 지어 지목 변경을 하는 것이죠. 지목 변경을 할 때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낼 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제 행정심판을 하는 거야. 이거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는 거고, 건축 허가를 받은 것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건축 허가를 받았다. 다만 우리는 지금 지목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라는 건 부당하다. 행정심판을 냈어요. 그랬더니 내가 행정심판에서 졌다. 이렇게 해서 진 이유,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의해서 법규에 맞게끔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되는데, 네 말은 맞지만 행정심판에 청구하는 법이 틀렸다. 이렇게 해갖고 내가 증거도 나왔어. 그래갖고 내가 그러니까 가이드 개편들 들어갖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법이 틀려서 내가 네 청구한 거 기각한다고 하는 데는 할 말이 없는 거야. 내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법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도 아니고, 나는 당연히 원천원리적으로 봤을 때 농지 전용 부담금은 농지 전용할 때 받는 것이지 지목 변경할 때 내는 게 아니지 않느냐. 내 얘기가 막 틀려요? 그럼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 원칙적으로 그런 걸 행정심판할 때 행정심판은 어떤 법규에서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건 내가 잘 모르니까 그냥 진짜 이렇게 졌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행정심판 법규를 공부를 해야 돼. 행정심판 법규 공부해야 돼. 건축법 공부해야 돼. 그래서 그냥 이건 그냥 소송으로,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소송으로 맡겨버리고 말자. 이렇게 하게끔 되는 거지. 그 후로는 이제 행정심판을 안 해요. 이게 이제 실전 사례 갖고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 토지가, 여기 보면 건축법상, 그러니까 여기 땅이 이렇게 있죠. 근데 건축법에서는 이 땅을 어떻게 한다? 건축 허가를 받으면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어떻게 한다? 받아야 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땅을 어떻게 한다? 주인 관계가 없이 그냥 땅 주인의 사용 승낙만 받으면 건축 허가를 놔주는 거예요. 근데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다니까, 받아 보니까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낙 안 받아도 되고, 조례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 승낙만 받으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건축법에 나와 있는 것이 이거예요. 그런데 건축법에는 기본만 해서 A와 B 관계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 A와 B 관계만 만들어 놓은 건데, 사실상 허가를 받다 보면 A와 B만 관계가 아니라 사용승낙을 해줬는데 여기 사용승낙을 받았는데 이 땅 주인이 바뀔 수도 있죠. 그렇죠. 여기 도로 포장을 했을 수도 있죠. 안 했을 수도 있죠. 이런 경우는 안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A, B 관계만 만들어 놨기 때문에 A, B 관계만 있을 때는 법대로 그냥 하면 간단한데, 이 법에서 A, B, C, D가 만들어지면은 이걸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뭘로 결정해? 담당자의 주관이에요. 자, 그럼 담당자의 주관 한번 보자고요. 이 토지완이 있죠. 근데 여기 토지완을 여기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 사용 승인을 받아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여기 이렇게 도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토지 2 있죠. 2에 있는 사람이 집을 지려면은 이 사용 승낙을, 요 도로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요걸 A, B 관계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을 때 맹지였을 때는 이 땅 주인이 뒤에 토지 완주인이 요 땅 주인의 사용수납을 받아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A, B 관계는 요 관계 사용수납을 받는 건 정확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C라는 사람이 하나 더 생겼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도로는 있는 거예요, 이게 현황이. 그러면 이 도로를 이용해서 여기 건축허가 받을 때 사용승낙을 이 사람한테 받아야 돼, 이 사람한테 받아야 돼, 둘 다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이게 도로대장에 등재돼 있으면 안 받아요. 아니, 그러니까 도로대장에 등재돼 있을 때는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 밥 먹으면 배부르다는 얘기, 그런 얘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도로대장에 안 올라가 있을 때 내가 이걸 샀을 때에 어떻게 될 거지?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럼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으면 괜찮다고 얘기하고 그냥 집에 가면 되지. 뭐 하려고 이런 복잡한 얘기 뭐 하려고 내가 만들어갖고 하느냐, 이런 얘기지. 사용상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가장 중요한 게 자 보면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달라지는데 여기가 이 땅이 포장이 될 수도 있죠. 네. 포장이 될 수도 있죠. 포장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럼 포장이 될 수도 있고 포장이 안 되는데 포장이 됐든지 안 됐든지 간에 제가 지금 여기다 이렇게 금을 걸어놨는데 분할을 하지 않았는 경우죠. 내가 이거는 그냥 내가 금을 걸어서 이게 현황도로를 쓰고 있다는 얘기지. 지적도 상으로 보면 여기죠, 그냥. 이 땅이란 말이야. 그리고 지목이 전이야. 포장도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데 포장은 됐다 이런 얘기야. 포장이 됐고 여기 집이 있어. 그러면 토지 투인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요? 받아야 돼요. 저 앞에 개인 토지한테 받아요. 이 사람한테 받아, 이 사람한테 받아. 밑에 자, 잘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아까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 조례로 정하는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은 이 땅 주인은 여기 땅 주인한테다가 사용승낙을 해줬죠. 그럼 이 땅값 다 받았어, 반만 받았어? 다 받았죠. 다 받아놓고 이 사람이 또 사용승낙을 하다면 또 다 받아, 반만 받아. 그러면 땅 한 개 갖고 두 번 팔아먹죠. 이 땅 하나 갖고 세 번 팔아먹을 수도 있죠. 이게 온당해, 온당하지 않아. 사회 정의에 맞아 틀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또다시 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 무슨 얘기 이해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미 맨 처음에 사용승낙을 해주면서 네가 도로를 제공한 그 땅에 대한 것은 다 차지했고 이 도로를 이 사람에게 또 사용승낙을 한다고 해서 니한테 손해볼 건, 민법상 손해볼 건 있다 없다. 예를 들어서 이 땅 주인이 철수라고 가정합시다. 철수에게 사용승낙을 해줬죠. 네. 근데 이 땅과 철수와 같이 사는 영리도 있고 순이도 있고 손님도 있을 수 있죠. 그럼 철수한테 사용승낙을 했는데 철수만 들어가, 같이 살고 있는 영리는 못 들어가. 영희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철수 찾아오는 손님은 들어가, 못 들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번은 초과적으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또다시 토지 투한테다가 사용승낙을 해줬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는 민법에 의해서 손해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맨 처음에 도로가 없을 때 맨 처음에 도로를 만드는 사람은 사용승낙을 받아서 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만드는 도로를 다시 쓸 때는 또다시 사용승낙을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이 대한민국에 있는 약 80%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20%는 그렇게 안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평택인 경우에는 보면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은 경우에는 또다시 사용승낙을 안 받아도 된다. 다만 이 도로가 포장되어 있어야 한다. 이 도로가 포장되어 있지 않다면 이 사람은 사용승낙을 받아서 현황도로로 돼 있어도 이 사람은 여기 사용승 또 받아야 돼요.
조례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